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시장도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다소 혼조권에서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아마 이번 주도 연말이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 캐나다와 호주 이런 주요 선진국들의 휴장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거래량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다행히 크리스마스 주말 기간 동안 특별히 눈에 띄는 악재나 호재는 나타나지 않았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지난 월요일에 우리가 경험을 했었던 급락하는 그런 장세는 눈에 띄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반대로 월가에서는 산타 랠리는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어서 이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애프터마켓 시간을 통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죠. 올해 정리 잘 하시고 내년 준비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하시죠.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애프터마켓입니다.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와 함께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저희가 애프터마켓의 앵커들의 이슈픽으로 정리하고 있죠. 자, 오늘도 전채린 앵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어떤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을지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산타 랠리는 온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월가에서는 산타 랠리라고 하면 연말 직전 5거래일과 내년도 2거래일까지 총 6거래일에서 약 7거래일 정도를 보통 산타 랠리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시장이 상승하면 산타 랠리는 있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긴 하는데, 자, 그렇다면 올해는 산타 랠리가 과연 오게 될 것이냐. 일단 월가에서는 올 가능성이 높다고 좀 점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셔널증권의 아트호건이 12월 한 달 동안 우려했던 것이 이제는 백미러 뒤로 사라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연준이 뭘 할지 알고 있고 또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높지만 그리 치명적이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며 또 더 나은 재건법은 내년에 실행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려 요인이었던 것들이 하나씩 정리되면서 시장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거고요. 자,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산타 랠리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S&P 500 지수가 탄생했던 1928년 이래 90년 넘는 역사 가운데 산타 랠리가 나타났던 비율은 79%죠. 평균적으로 1.7% 정도 시장에 올랐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1980년 이래 40년 동안 S&P 500 지수가 20% 넘게 올랐던 경우가 10번 있었는데 그 10번 중 9번은 마지막 6거래일 역시 상승세로 마감했다고 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연간 2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통계적으로 산타 랠리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11월부터 이유를 불문하고 급락했던 고성장주들의 반등 가능성도 점치고 있는데요. 아크 ETF라든지 태양광 관련주 아니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관련주 이런 것들이 일제히 급락했었죠. 자,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들에 대한 매도세가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내년 세금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고성장 기술주를 연말에 정리했던 막대한 매도세가 나타났던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았는데 세금 때문에 하락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1월 휴가와 함께 1월 시장에 반등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자, 이처럼 월가에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산타랠리는 전반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죠. 어떤 키워드일까요? 네, 제가 준비했는데요. 2022 갈까 말까입니다. 앞서 산타랠리는 좀 올 확률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월가 아이비들은 내년 한 해 동안 시장이 더 쭉 오를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월가의 내년도 공식 시장 전망이 나와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년에도 주식시장이 오르긴 오른다는 전망입니다. 다만 작년과 올해보다는 느린 페이스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돌이켜보면 작년과 올 한 해 동안 시장은 강했습니다. 주요 벤치마크인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에는 16%의 상승, 그리고 올 한 해 동안에는 27%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년에는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을까요? 메이저 아이비들의 S&P 500 지수 평균 목표치는 4,985포인트로 제시됐습니다. 지난주 종가보다 대략 6% 정도 높은 수준인데요. 확실히 작년과 올해보다는 적은 상승률을 월가에서는 점치고 있는 겁니다. 각각의 아이비별로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도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강한 상승 전망을 내놓은 아이비는 오펜하이머였습니다. S&P 500 목표치를 5,330포인트까지 제시했는데요. 얼마 전에 공개된 클라이언트 노트에서 내년에 미국은 코로나19로부터 강한 경기 성장을 보일 수 있으리라 자신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강세론자는 골드만삭스의 데이빗 코스틴이 되겠는데요. 코스틴은 올해 시장 상승을 주도한 가장 큰 원동력은 기업들의 강한 실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순이익률이 지금 계속 확장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이익 성장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요. 그러면서 S&P 500 목표치를 5,100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약세장을 전망하는 아이비들도 있겠죠. 시장을 가장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아이비는 바로 모건 스탠리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전략가 마이크 윌슨은 내년에는 비싼 값을 주고 고밸류 주식을 사려는 욕구가 사그러들 거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S&P 500 목표치를 4,400으로 제시했고요. 지금부터 6.3% 정도의 하락을 예상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는 물론 목표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4,400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S&P 500 지수의 EPS 주당 순이익은 $206 정도에서 마감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년도를 정리해보자면 팩트셋에서 집계하기로는 $222 정도의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약 기업들의 이익은 10% 정도 높아진다는 건데 모건 스탠리가 4,400 수준으로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제 내년의 밸류에이션이 약 18배에서 19배 수준으로 내려올 거다라고 하면서 이 4,400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역으로 추산해보면 기업 이익은 약 230에서 240달러로 높아질 거란 얘기거든요. 결국 206달러에서 올해를 마감할 것 같은데 모건 스탠리는 230에서 240달러로 오히려 기업 이익은 다른 이 아이비들보다도 훨씬 더 높게 기업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2022년 투자 키워드는 과연 무엇일까?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산타랠리는 있을 것 같고 내년도는 눈높이는 좀 낮춰야 되겠지만 그래도 상승은 할 것 같다. 이 정도 얘기였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상승하는 와중에 투자의 키워드는 무엇이 될 것이냐? 자, CNBC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내년 투자의 핵심 키워드를 펀드 매니저들과 애널리스트들이 꼽은 몇 가지 키워드, 투자의 핵심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수소와 반도체, 이런 것들이 꼽혔는데 CNBC에서는 반도체와 배터리, 수소 등 이런 것들이 내년 펀드 매니저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섹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혼 글로벌 에쿼티 인컴 펀드는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서 내년 반도체 시장의 탑픽 종목으로 애플 아이폰의 통신칩을 제공하고 있는 브로드컴을 꼽았고요. 자율주행과 클라우드 컴퓨팅의 확산이 예상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통신 네트워크가 확충돼야 되겠죠. 당연히 여기엔 통신칩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브로드컴을 탑픽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또 게다가 브로드컴은 엄청난 현금을 들고 있는 기업으로 최근에는 1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또 70억 달러의 배당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반도체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브로드컴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으로 내년 탑픽 섹터로 꼽은 게 바로 수소입니다. 그린 수소 탑픽 종목으로는 에어 프로덕츠를 선정을 했는데 현재 이미 에어 프로덕츠는 수소 생산 분야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외에 산업용 가스 생산의 분야에서도 글로벌 1위 분야 기업입니다. 아혼 글로벌 에쿼티는 에어 프로덕츠가 그린 수소 분야의 선두 기업이라면서 배당 수익률이 2.2%인 배당주이기도 한데 지난 39년 연속 배당을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수소와 반도체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브로드컴과 에어 프로덕츠 이런 종목들에도 공부를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배당에 대한 그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이유가 내년은 워낙 금리 인상기다 보니까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는 가운데 고밸류가 아닌 종목들은 대체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주말 사이 그리고 금요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전철인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